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벌레를 죽이지 마라.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야기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나는 뭔가에 홀려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 나는 벌레를 잡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은 벌레 중 대부분은 죽여버렸다. 잠자리의 날개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뜯어버리거나 나비의 날개를 가위로 자르거나 곤충을 작은 돌에 테이프로 감아 강에 던져버리거나 가장 잦았던 것은 배짱이나 메뚜기 같은 벌레를 사마귀 입에 억지로 갖다 대 물려 죽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에게는 오락의 일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오자 집 앞에 뿔뿔이 흩어진 벌레의 시체가 엄청나게 널려 있었다. 기분이 나빴기에 나는 그걸 다 주워서 강에 던져버렸다. 그 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서 눈을 떴다. 머리 위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보인다. 어둡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왠지 보자마자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우려 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어느새 그것은 내 눈 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서서히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눈과 입안에 벌레의 시체가 가득 들어차 있는.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이후 나는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추억이다. 두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1층 끄트머리에 있는 방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날 도와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구들이 술에서 깨 돌아간 후에 샤워를 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흡연자도 있었기에 머리에 냄새가 밴 것이 무척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마나 염색도 한 적 없는 길고 예쁜 생머리입니다. 언제나 머리카락 손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시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리고 린스를 모두 한 후 산뜻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먹고 굴러다니는 술병에 안주로 뜯었던 과자 봉지를 내다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머리 정도의 길이였지만 내 머리카락과는 모발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온 친구 중에 머리카락이 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데다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된 집인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 머리카락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삿날에 못 왔던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근처 역까지 왔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서 영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딱히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파트로 왔습니다. 방바닥에 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청소하면서 깜빡 빠뜨린 거겠죠. 나는 재빨리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친구는 멀리서 찾아온 것이었기에 당연히 하룻밤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샤워 좀 할게 라고 말하며 친구는 욕실로 향했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선 친구를 안정시킨 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었습니다. 목욕탕에 머리가 긴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여기는 얼마 전에 지은 새 아파트입니다. 귀신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친구는 돌아가겠다며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어. PC방이라도 가서 밤샐 테니까
너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그렇게 말하고 친구는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주고 나니 낮에 봤던 머리카락 일도 있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친구에게 말했던 것을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되뇌이며 나는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감이 강하다는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이네. 남이 새로 이사 온 집에 무슨 신뢰람.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머리를 감고 있는데 왠지 머리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두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평소와 똑같은 방법이지만 왠지 이상합니다. 나는 머리를 감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머리에 대고 있던 두 손을 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또 하나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감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가 내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예쁜 머리카락이네. 바닥에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겨우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샴푸 거품을 씻어내지도 못한 채 기절했기에 머리카락이 빳빳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거품을 씻어내고 옷만 걸친 뒤에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역시 내일 부동산 아저씨한테 찾아가 보자. 나도 같이 가줄게. 다음날 부동산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 내 방이 있던 자리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꽃집 딸은 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목욕탕에 있던 가스 보일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마침 샤워를 하고 있던 딸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카락도 대부분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방 안에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남은 머리카락만은 그것만은 무척 소중히 다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리고 린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이 예쁘냐고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머리카락마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나친 관리에서 오는 자극 탓이었는지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딸은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다 줬던 새 린스를 한 통 가득 한 번에 머리에 들이붓고 말입니다. 아가씨처럼 머리카락이 예쁜 아이였어. 부동산 아저씨는 나를 그리운 듯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